자, 롤리폴리의 신나는 공부 오늘 그 첫 회입니다. 저는 폴리이고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드시죠? 공부하기 짜증나시죠? 공부하기 재미없으시죠? 자, 오늘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분들 꼭 구독해 주세요. 일단 외우는 게 자신이 없다. 또는 외웠는데 빨리 잊어버린다. 또는 수학이 재미가 없다. 이러다 수포자가 될 것 같다. 또는 어학을 잘하고 싶다. 뭐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아랍어든요. 어학을 잘하고 싶다. 또는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또는 과학이나 로봇이나 코딩, 공학 등에 관심이 많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은 어떤 한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쉽게 공부하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 소개를 하면요. 자, 이렇게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요. 자, 이 채널에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부를 아주 잘하는 방법, 공부를 아주 쉽게 하는 방법,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번에, 6번 정도에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으로 배우는 수학과 인공지능 코딩, 예, 그래서 요즘 파이썬이나, 예, 그 다음에 딥러닝, 예,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제어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것을 코딩을 훨씬 더 재미있고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자연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로봇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과 공간을 바뀌면 어떻게 되냐?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담이나 왜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큰 로봇을 못 만들죠? 못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재밌습니다. 수학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예를 들어 물을 우주로 갖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난 얘기했을 때 뭐 어떻게 돼? 물이겠지. 전혀 아닙니다. 물을 우주로 가져 나가면 물이 얼면서 끓으면서 폭발을 합니다. 이거를 중학교 때 다 배웠는데도 여러분들이 응용을 못해요. 그리고 이걸 응용한 걸 우리가 냉장고 또는 에어컨이라고 하죠. 물이 그렇게 변해요? 예, 변합니다. 자, 이런 신기한 과학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돛담배라는 게 있었는데 돛담배가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바람이 거꾸로 불면 앞에서 거꾸로 불면은 내가 엎드려 나갈 수가 있죠. 예, 이걸 가능합니다. 이것도 과학의 힘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고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이용했습니다. 크로스 홀드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학, 많은 공학이 있죠. 뭐 기계공학도 있고 컴퓨터공학도 있고 전자공학도 있고 많은 공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학을 갖다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4년 동안 배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저는 한 5분 만에 하겠습니다. 5분 만에 상당한 수준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은 상당한 많은 공학 분야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많은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선 강좌 맛보기로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을 아까 바꾸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드렸죠. 시간과 공간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또는 시간이면서 공간이기도 한 어떤 매개체를 찾아야겠죠. 그런 매개체가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배웠죠. 뭐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의 속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매개체. 뭐냐? 바로 요겁니다. 예, 예전에 배웠습니다.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해서 요 속도란 놈은 시간이기도 하면서 거리이기도 합니다. 공간이기도 하면서 시간이기도 하죠. 자, 아인슈타인은 평생 동안 딱 한 가지만 고민을 했습니다. 뭐냐면 속도란 무엇인가를 갖고 고민을 하다가 상대성 이론, 광량자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이론을 발표했고 대단한 성과를 냈고 바로 이 속도가 얼만큼 우리한테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속도를 갖고 어떻게 시간과 거리를, 시간과 공간을 역전시킬 수가 있느냐. 자, 한번 곤충을 예를 들겠습니다. 곤충. 자, 곤충들은 실제로 시간, 공간을 역전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자, 곤충의 눈을 우리가 보관이라고 합니다. 보관이라 눈이 여러 개 있죠. 혼눈이 여러 개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에서 어떤 물체가 하나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 물체가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하는 동안에 어떤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시간차, 델타 t라고 표현을 했죠. 시간차가 발생하고 이때 속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이용해서 시간차를 계산을 하고 이 시간차를 이용해서 물체가 날라왔구나라는 걸 갖다 공간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리가 됐든 잠자리가 됐든 간에 속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천히 가서
팔이나 잠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속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좀 써 있지만요. 왜 사마귀가 싸울 때 머리를 흔들죠? 그죠? 머리를 이렇게 흔듭니다. 우리 당랑권이라고 그러죠. 사마귀가 싸우는데 머리를 흔듭니다. 왜 흔들까? 자, 팔이나 잠자리는 속도가 존재하자면 공간이 존재하지 않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근데 사마귀는 잘 안 날아다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게을리니까 날아다니진 않는데 눈으로 보긴 봐야겠죠. 싸우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고개만 이렇게 흔듭니다. 고개만 흔들면은 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동경대학에는 호시노하고 파브리치오 무라라고 하는 프랑스인이 보관 센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로봇에 탑재를 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강좌 방법이 두 번째인데요. 이번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5분 또는 3분의 공학 강좌를 다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5분, 3분도 아니고 3초입니다. 3초 만에 공학을 갖다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말이 되느냐? 자,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키 포인트만 얘기할 겁니다. 그것만 이해를 하면은 일단 나머지 큰 공학에서 전반적인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3초면 끝납니다. 자,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 합니다. 컴퓨터 공학이 뭘까? 컴퓨터 공학에서는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 삼총사의 활력. 삼총사가 뭐지? 삼총사라는 건 공학에서 요겁니다. and, or와 not. and는 아주 까탈스러운 아저씨고요. or는 아주 친절한 아저씨고 not은 아주 변덕스러운 아저씨입니다. 요 세 명의 아저씨가 활약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예, 이건 나중에 3분짜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요 옆에 있는 회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 회로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 요게 not입니다. not. 그리고 요게 or입니다. 아니 and입니다. 그리고 요게 or입니다. 요 세 가지만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요게 가상기라고 하는 덧셈을 할 수 있는 회로입니다. 그럼 요 덧셈을 이용해서 뭘 하느냐? 뺄셈도 합니다. 나눗셈도 합니다. 곱셈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많은 계산을 컴퓨터에 겁니다. 요 and, or, not 세 개만 이렇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자세한 거는 배우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관심 많으시죠? 코딩하고 싶으시죠? 프로그래밍.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사총사 4명의 활약이 있습니다. 4명. 자, 뭐냐면 form은, if은, 그다음 변수, 함수.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어떤 프로그램 다 짤 수 있어요. 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응용해야 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요 4가지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알고리즘을 다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산 알고리즘이 됐든 통신이 됐든 제어가 됐든 아니면 어떤 GUI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든 간에 4가지만 있으면 다 됩니다. 단 왜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부수가 많이 붙은 이유는 장식을 하기 위해서나 프로그램 편리성을 위해서나 또는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4가지만 다 공부하면 얼마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1분이면 끝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전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다음 공학, 로봇 공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로봇 공학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끝점만 생각하는 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점만 생각하는 게 뭐냐 도대체? 자, 우리가 손을 뻗어서 물건을 하나 잡습니다. 물건 잡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손을 뻗어서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손끝을 갖다가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손끝을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팔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근육들. 그죠? 손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왜 끝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이 많은 수천 개, 수만 개의 근육을 우리가 한 개 한 개씩 움직여가면서 끝점의 위치를 갖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물론 머리에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아니겠지만 사람의 지능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학습이 안 되면 당연히 손끝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탁구치 하나만 들려줘도 잘 안 맞아요. 연습을 안 하면. 그런 것처럼 이 끝점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라는 게 로봇공학의 문제입니다. 로봇공학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그러면은 이 관절, 우리의 관절에 그 각도가 있겠죠. 모터이죠. 모터의 각도, 모터가 돌아가는 그 각도와 이 끝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를 갖고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역운동학이라고 하고, 이걸 어떤 경우는 식물 계산할 때 역동력학. 이걸 잘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것 같아 자동 제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로봇공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제가 앞으로 이 강의를 쭉 해가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분해식 공부를 할 겁니다. 분해식 공부가 과연 뭐냐? 분해식 나눈다는 얘기죠. 하나씩 해체한다는 뜻인데, 자 우선 일단은
이 자동차란 걸 한번 보세요. 자동차를 갖다 이렇게 한번 뜯어봅니다. 뜯어보면 그 안에는 엔진이 있고 그 안에 미션 이렇게 기아 같은 거죠. 예. 그래서 타이어도 있고 안에 들어가는 여러 전장들 있죠. 뭐 예, 와이퍼를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백라이트를 깜빡거린다든지 이런 전장들이 있죠. 자, 이걸 다시 분해합니다. 자, 저 엔진을 다시 분해하면요. 엔진 안에는 이렇게 엔진 안에 무슨 점화 플러그도 있고요. 연소실도 있고 피스톤도 있고 크랭크 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분해하면 이런 피스톤도 나오고 그러겠죠. 자, 이걸 갖다 수학에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피스톤에 해당하는 거 제일 마지막 요소 부품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부터 자동차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어떤 수학을 응용해서 우리가 GPS로 내 위치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로봇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든지 이런 거게 되겠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자, 뭐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수라는 것도 만들고 또 이용해서 뭐 도형이란 기하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고요. 함수라는 것도 만들고 미적분학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은 하나씩 배웠어요. 사칙연산 배우고 나서 분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기하학도 배우고 함수도 배우고 미적분도 배우고 행렬도 배우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어떤 로봇에 필요한 수학, 비행기에 필요한 수학을 갖다 가지고서 하나씩 하나씩 분해해가면 이게 다 나와요. 예.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물론 내가 안 배운 것도 있어요. 그건 누가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거꾸로 분해해가면서 하는 공부가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걸 강의할 만한 사람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제 이 채널에서는 이런 분해식 공부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됐던 수학이 됐던 아니면 다른 인공지능이 됐든 간에 분해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훨씬 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단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배울 때 뭔가 하나씩 기초 문법을 배워요. 예를 들어, 포문이 어떻다, 이 부문이 어떻다, 그 다음에 변수는 어떻게 짰다,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한다, 타입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법을 배워가는데, 마지막까지 다 배웠어요. 근데 프로그램 짤 수 있을까요? 못 짭니다. 절대 못 짜요. 왜냐면 그걸 조합을 해야 되는데, 조합할 기술을 어디서도 안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에도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고, 그걸 갖다가 해체식으로 분해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여기 하나 짜봤어요. 뭐냐면 내 생년 원리, 생년이죠. 몇 년도에 태어난지를 입력을 하면 내 띠가 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파이썬으로 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 인풋 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공부하려면 또 시간 걸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인트라고 하는 변수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센트라고 나와 있는 게 이거는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다 챕터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뒤져봐야 이게 나옵니다. 한 큐에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가로가 있습니다. 이거 튜플이라고 하는데, 튜플을 하려면 리스트도 배워야 되고, 셋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도 배워야 되고 하는데, 다 배우면 뭐합니까? 어떤 데 딕셔너리 쓰고, 어떤 데 셋을 쓰지? 어떤 데 리스트를 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도 한번 나오는 예제를 보고서,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배우면 되죠. 자, 프린트 함수라는 것도 나오고요. 이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이걸 돌려보면은 몇 년도라는 걸 넣으면 이렇게 75년도를 넣었다 그러면 토끼띠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걸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 적어도 파이썬 코드에 100분의 1도 안 되겠죠. 를 봤지만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만 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만 반복하면 쓸데없이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누가 설명하는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면 이런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그겁니다. 외우려고 하는데 영어 단어 외우려고 하는데 까먹어요. 자, 계속 기억하고 싶은데 힘들어요 또. 자, 이거를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쉽게 외우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자, 그게 뭐냐 하면 자, 이제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일단 영어가 아니라 한글 단어부터 하겠습니다. 나왔을 때 뭘 하냐면 이걸 하나하나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어림도 없어요. 뭘 하냐 하면 연상기억법이랑 이용해서 모든 걸 갖다 영상화, 이미지화 시켜야 됩니다. 이미지화. 그래서 저기는 이제 22개인가요? 22개의 어떤 단어가 있는데 자, 이걸 갖고 한번 이미지화 시키고 또 하나 스토리텔링, 이거 갖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외우고 까먹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10회에 나눠가지고 6회 정도에 나눠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까지요. 자, 그때 근데 요거부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맥주가 나왔죠. 근데 일반적인 맥주는 여러분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맥주 생각하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맥주, 지구보다 더 큰 맥주잔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저 우주에서 안드로메다에서 날라왔습니다. 맥주잔. 그죠? 근데 이게 지구에 있는 내가 모자를 쓰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위에 떨어져서 모자가 납작해져요. 되게 엽기적이죠. 예. 그런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엽기적인 스토리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자가 갑자기 풍 튀어나가더니 날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빼빼로를 먹고 있었는데 빼빼로를 두 동강을 딱 냅니다. 모자가 날아가면서. 예. 자, 그래서 근데 이 빼빼로가 두 동강이 났는데 빼빼로 갑자기 확 날아가더니 어떤 여자 등에 꼽힙니다. 등에 꼽혀가지고 여자가 어, 죽어갑니다. 근데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초콜릿을 흘리면 죽어겠죠. 빼빼로니까. 근데 어쨌든 여자가 예, 등에 빼빼로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좀비가 됩니다. 좀비가 돼서 여자가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가방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좀비처럼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 가방도 좀비가 돼요. 그래서 가방에 갑자기 팔다리가 나오더니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바닷속으로. 그랬더니 그 바다에서 바닷물이 막 갑자기 넘쳐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물로 바닷물로 꽉 찼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거 상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닷물 꽉 찼어요. 이 핸드폰이 폴더폰인데 막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서 뭘 잡아먹냐면 돈을 잡아먹습니다. 10,000원짜리도 잡아먹고 50,000원짜리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겁이 나니까 막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어디로 오냐면 자 얘가 앉아있는 의자 밑으로 쫙 숨집니다. 돈들이 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의자가 나 이제 부자가 됐어요. 내 밑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책상 위로 딱 올라타더니 책상 너 기분 나빠. 내가 항상 네 밑에 있었어. 내가 이제는 너를 지배해야겠어. 그래서 의자가 책상 위로 올라탑니다. 근데 책상이 갑자기 이제 의자한테 깨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옆에 있던 마후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목도리입니다. 목도리. 옛날에 쓰던 말인데 목도리. 자, 목도리한테 시비를 겁니다. 야, 목도리 너 기분 나빠. 너 나랑 한번 복싱 한번 하자. 그래서 책상이랑 이 목도리죠. 마후라가 막 복싱을 합니다. 권투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후라가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프린터 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프린터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종이 대신에 마후라가 들어가는 거죠. 목도리가. 그러더니 그 프린터가 갑자기요, 배탈이 났어요. 갑자기 마후라가 들어왔으니까. 프린터가 막 돌려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단추를 딱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거기서 쓰는 게 아니라 뻥 하고 맨 꼭대기 층에서 지붕까지 뚫고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구름까지. 자, 엘리베이터가 구름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 구름이 갑자기 뭉게 하더니 갑자기 형태가 변하더니 갑자기 하트 모양이 됐습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하트 모양이 됐습니다. 저희 하트는 끝이 뾰족하죠. 이 하트가 갑자기 구름이 슉슉슉 날아다니다가 그 끝이 날아다니는 비둘기 등에 꼽힙니다. 비행기가 으악 하고서 아프면서 떨어져 죽겠죠. 근데 그런데 떨어진 데가 어디냐 하면 산인데 껌으로 된 산이에요. 막 끈적끈적한 산입니다. 거기로 비둘기가 떨어집니다. 자, 이제 이 껌이 갑자기 껌으로 된 산에 비둘기가 떨어지니까 이 껌이 폭발을 해요. 그래서 껌이 막 날아가겠죠. 어디로 날아가냐 하면 자, 여기 운명이라고 써 있는데 운명이 아니라 운명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사랑도 그렇지만 추상명사는 뭔가 다른 형태가 있는 명사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명철학과 할아버지, 운명철학과 할아버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리스탈 볼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타로 점 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운명하는 그 분들이 운영하는 집으로 이제 막 껌이 막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지마 껌이 왜 날아와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껌 맞는 게 싫으니까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래서 어둠을 만들어요. 근데 자기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꺼면서 지구가 다 껌껌해집니다. 근데 거기서 하늘에서 뭐가 막 내려와요. 어두운데 뭐지?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데 빈가 그랬더니 머리가 아파요. 보니까 바둑돌이 떨어지는 거죠. 음. 자, 근데 그 바둑돌이 떨어져서 뭐지? 그러면서 막 계속 숨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화살이 하나 휙 날라오고 화살을 만져보니 거기에 편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너는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외우면요. 자, 잠깐 여기 뒤로 갔다가요. 예, 잠깐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처음에 큰 맥주잔이 안드레에서 날라왔죠. 뭘 짜부시켰죠? 그렇죠. 모자죠. 모자가 뭘 두 동강 냈죠? 빼빼로죠, 그죠? 두 동강 빼빼로가 뭐 어디에 꼽혔죠? 여자 등이죠. 자, 여자가 등에 꼽히면서 좀비가 됐죠. 좀비가 돼서 뭘 했죠? 그렇죠. 가방을 끌고 왔죠. 이 가방도 좀비가 됐죠. 그다음 뭘 했죠? 팔다리가 나오더니 바다로 뛰었죠. 바다죠. 이 바다가 어떻게 됐죠? 물이 막 내 휴대폰 안으로 들어왔죠. 휴대폰들이 뭘 잡아먹었죠? 휴대폰이 막 날아다니면서 돈을 잡아먹었죠. 돈들이 겁이 나니까 어디로 숨었죠? 예, 의자 밑으로 숨었죠. 의자가 어디로 올라갔죠? 책상 위로 올라가서 책상을 지배하게 됐죠. 책상이 기분 나쁘다고 누구랑 싸웠죠? 예, 마후라, 목도리랑 싸웠죠. 이 마후라가 무서우니까 어디로 숨었죠? 프린터로 숨었죠. 프린터가 배탈이 나서 뭘 눌렀죠? 엘리베이터를 눌렀죠. 화장실 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엘리베이터가 멈춘 게 아니라 쭉 올라가더니 어디까지 올라갔죠? 구름까지 올라갔죠. 구름이 뭉게뭉게 하더니 뭐가 됐죠? 예, 하트가 됐는데 이게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하트 끝이 어디
뾰족한 게 어디에 꼽혔죠? 예,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날아가다 하트에 맞았죠. 비둘기가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졌죠? 그렇죠. 섬이 그 산인데 껌으로 된 산, 껌입니다. 껌이 폭발을 했죠. 어디로 갔습니까? 예, 운명철학과, 운명으로 갔죠. 그 다음에 운명철학 아저씨가 겁이 나니까 어떻게 했죠? 불을 껐죠. 어둠을 만들었죠. 그죠? 저 어둠 속에서 뭐가 막 떨어졌죠? 예, 바둑돌이 떨어졌습니다. 바둑입니다. 자, 바둑돌 안에서 이 사람 더듬더듬거리고 있는데 뭐가 있죠? 화살이 하나 쭉 날라오더니 꼽혔는데 거기에 편지가 붙어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22개의 단어입니다. 자, 이게 신기한 게 이것만 외웠는데 거꾸로도 돼요. 자, 엘리베이터부터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앞으로 거꾸로 갑니다. 순서로. 자, 엘리베이터를 누가 눌렀죠? 그죠? 마우라가 눌렀죠. 마우라랑 누가 싸웠죠? 책상이 싸웠죠. 책상 위로 올라간 건 누구죠? 의자죠. 의자 밑으로 숨은 건 뭐죠? 돈이죠. 돈을 잡아먹은 건 뭐죠? 예, 휴대폰이죠. 휴대폰 안으로 막 들어온 건 뭐죠? 바다죠. 바다 안으로 뛰어든 거는 예, 그렇습니다. 바다 안으로 뛰어든 게 뭐였죠? 가방이었죠. 가방을 질질 끌고 간 건 여자고, 여자 등에 꼽힌 건 빼빼로고, 자, 빼빼를 두동강낸 건 모자 위에 눌려서 짜부시킨 거는 예, 맥주잔입니다. 맥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2개 단어를 외웠는데 이거 내일 모레까지 한번 기억나는지 보십시오. 기억이 납니다. 이 스토리가 워낙 재밌으니까. 재밌다기보다도 엽기적이죠. 이런 것은 뇌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단어도 외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구독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